자, 스냅구 사용법 이제 2단계 공 빨리 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아까 1단계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빨리 빼도 그립을 늦게 잡으면 또 그립이 안 잡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사회인 야구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 그립을 빨리 잡으려고 그립 모양으로 공을 잡으려고 들어가요.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즉 공을 뺄 때는 항상 공을 잡을 때는 편안하게 5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립을 옮겨서 최대한 빨리 잡는 거죠. 그게 익숙하다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빨리 뺄 때는 최대한 5손가락 편하게 면적으로 멈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립을 느껴주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공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가공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공만 잘 잡히면 되지, 잘 당기면 되지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야구 기술과 글러브가 접목되다 보면 이제 점점점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단계씩 못 올라가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온 글러브예요. 자, 사카모토 글러브 길이 어떻게 다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런 모양 그대로 나와 있어요. 파닥파닥 잘 움직이고 검지는 라인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라인이, 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많이 보던 모습이죠. 자, 엎어놨을 때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큼 잘 오므러지면 부드럽게 길이 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손을 넣어보자라는 거죠. 자, 이상 안 들어가요. 왜? 여기가 직각이에요. 즉 내 손가락이 가다가 막혀버려요. 어딜 꺾었냐? 여길 꺾어버렸죠. 손이 여기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검지는 어떻게 돼 있죠? 서 있어요. 그 이후에 카울이 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글러브질을 이런 식으로 손이 나오니까 부득불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설명했듯이 글러브 입사각은 손가락 끝에 손바닥 방향에 힘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공간이 좁아요. 거기다 오므리는 걸 살짝만 하면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 글러브의 문제점은 뭐냐? 자, 소프트볼 공이에요. 제가 신정여상 소프트볼 팀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이들 교육시켜주고 공 잡는 거라든지 글러브 사용법 같은 거. 자, 거기서 갖고 온 공이에요. 자, 힘 빼고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공을 때려 볼게요. 잡혀요. 네. 제가 손을 억지로 벌리지 않았고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해서 공을 때리면, 네. 소리 들리세요? 쫙쫙 붙어요. 네, 소프트볼 글러브예요, 이거는. 왜냐? 우리가 잡는 건 회전하는 야구공이죠. 그러면 그 각도 그대로에다가 야구공을 한번 더 볼게요. 살짝 오므려 보겠습니다. 좀 더 오므려 볼게요. 조금 더 오므려 볼게요. 꽉 오므려 볼게요. 네, 이제 잡혀요. 근데 잡혔는데도 공이 돌아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사카모토 모델, 일본에서 가공을 받으셨는데 미즈노 샵에서 이거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가공을 해놓은 글러브예요. 어때요? 손가락들이 쭉쭉 뻗어 있고 검지도 쭉 뻗어 있고, 그쵸? 그리고 들어갈 공간이 넓죠? 그냥 대면 들어가죠? 그럼 소프트볼 공은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볼 공은 이 상태에서 대면 안 들어가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글러브 자체는 넓게 벌어져 있지만 포구 지점 자체는 공이 안 들어가고 이 바닥면이 다 어떻게 되어 있죠?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야구공이 들어가면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 빼고 편안히 벌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살짝 가운데 힘이 전달되면 멈춰지고, 여기도 멈춰지고, 여기도 멈춰지고, 심지어는 여기도 잡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스냅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즉 공을 잡는다는 건 제가 영상에서 인체신비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떻다? 회전을 멈춰주는 과정이다. 즉 우리가 잡는 건 공이 아니라 강한 회전이 걸린 동그란 물체다. 자, 1차적으로 만나겠죠. 그 다음에 회전을 멈춰주려면 가운데 미는 힘에 의해서 좌우가 착 오므려졌겠죠. 자,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순간적으로 회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 스냅구를 올리고 잡을 때 5손가락으로 잡는다 그랬죠? 포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을 뺄 때는 기본적으로 5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뭐 손바닥에 만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손가락에 만났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빼서 그립을 잡는 거죠. 즉 들어간 다음에 빼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 중에 이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던져서 받은 다음에 빼는 것까지, 던져서 받고 빼는 것까지,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것. 물론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받고 나서 공을 튕깁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튕기죠. 네. 튕기기 전에 순간적으로 회전을 멈춰준 다음에 튕겨주는 거예요. 담고 튕기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편하게 딱 튕기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항상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래야 손가락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글러브 같은 경우에 손가락 끝에 손바닥 방향으로 들어가면 돌아요, 공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좁죠.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손이 들어가려면 벌려야 돼요. 그럼 공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튀어다가 손가락 부상이 많이 당하죠. 아니면 좁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공이 어떻게 돼요? 멈춰준 상태에서 회전을 확실히 멈춰준 다음에 나한테 옮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간 상황에서 보면 손이 좁으니까 벌리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을 빼지 못하는 글러브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만 보고 이제 캐칭이라 그래서 볼집을 엄지랑 검지랑 웹 아래다 두고 박아놓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을 빼러 들어가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넥스트 플레이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포구가 아니라 그 다음 플레이라는 거죠. 특히 내야수들 경우 땅에 한번 바운드가 된 공을 잡아서 야수한테 던져주기 전까지 이닝이 종료가 되지 않아요. 일루수한테 던지든 아니면 잡고 더 이상 진루가 안 하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항상 송구를 해서 아웃을 시키든 타임을 부르든 그때까지가 플레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글러브에 공을 담아놓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담긴 공을 빼서 옮기는데 얼마큼 빠르게 내가 옮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공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멈춰서 빨리 옮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냅구 연습을 이걸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는 글러브를 끼고 어떻게 내 글러브에다가 손을 수직으로 때리면서 그 다음에 빼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을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인체 심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때린다? 손바닥면과 수직에 되게. 그래서 박수 치듯이 때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때리죠? 이렇게 보고 사선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야구 안 납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때려도 이렇게 안 때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어려워요. 어떻게? 그냥 박수 치듯이 편하게 때리죠? 똑같아요. 글러브를 껴도 똑같이. 그럼 때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빼서. 때린 다음에 빼서. 그럼 스냅까지 이어진다. 받은 다음에 빼서. 어떻게 되죠? 다섯 손가락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 이것만 집에서 연습하셔도 공을 아무리 빨리 빼는 연습을 해도 그립 빨리 못 잡으면 못 던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연습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날 추워서 야구 못해도 얼마큼 내가 빨리 빼고 빨리 그립을 잡느냐. 그럼 튕겨내는 거다. 어떻게? 그러면 잡고 튕겨서 빼고, 잡고 튕겨서 빼고. 내가 항상 그립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스냅구 하나랑 글러브 가지고도 충분히 집에서 야구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러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 연습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이거를 손가락 끝을 보고 이렇게 잡으면 다 튕기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 못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모든 영상의 전제는, 제가 올리는 이유는 제가 길들여진 글러브, 저한테 가공받으신 분들이 그 글러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유, 왜 그렇게 길을 들여졌으면 왜 글러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항상 덧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올바른 글러브 길이 들어졌을 때 이 스냅구 사용법이랑 연관돼서
야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주의해 주세요.